아침을 여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사실 장 초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죠. 기업들의 호실적과 함께 수입 물가가 깜짝 하락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었지만 중국과 여전히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론적으로는 약세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강한 하락이 나오진 않았고요. 모두 3대 지수가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 헤드라인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한 줄부터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수입 물가가 하락세가 나왔죠. 트럼프 관세 때문에 오히려 증가해야 될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유가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수입 물가는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기조가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경제 지표도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여전히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먼저 미국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과 가능성은 있지만 공은 여전히 중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 쪽과 관련해서도 최근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해졌었는데 일단 첫 번째 협상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았고 차와 관련해서는 무관세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확인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여전히 이 S&P 500에 대한 연말 목표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6,000선에서 5,300선까지 제프리스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 기업들의 EPS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수단에서의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그런 가운데 산업별 이슈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동안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전년 대비는 무려 30%대 증가폭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유럽과 중국이 해당 지수에 대한 힘을 실어줬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전기차 판매량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애플은 먼저 지난달에 인도에서 2조 8천억 원어치의 아이폰을 공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역대 최대치의 아이폰 판매량을 올렸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를 앞두고 먼저 선제적인 움직임을 취한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전해짐에 따라서 애플의 변동성은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했던 은행주들의 소식도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티그룹이 1분기 순이익이 20%대 증가폭을 보이면서 장중에도 긍정적인 주가 변동성을 보였고요. 동일하게 오늘 함께 실적을 발표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1분기에 깜짝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12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지난 1분기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경제 전망 하향 조정과 함께 은행주들의 조정도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은 월가에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간밤에 테슬라와 함께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젠승환 CEO 같은 경우는 5월에 기조연설에 다시 한번 나서게 됩니다. 다만 CES 기조연설 때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봤을 때 이번 기조연설도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같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급락했던 종목 중에 보잉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피해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이 일단 보잉기 인수를 중단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 보잉에 대한 가격 주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먼저 주의를 해보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머스노5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전화 연결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시장 상황 결국 약세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국 정치는 견조한 이 금융주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지만은 이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옵션 만기를 앞둔 관망 심리 속에 장중 하락 전환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나스닥은 하락했고요. 이 반도체 중심의 필라델피아 지수는
0.47%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3.6% 상승했고요. 이 캐나다 총리가 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유예한다는 발표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EU와 미국 간 관세 협상 진전이 없었고 이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과는 실질적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도 짙어진 가운데 시장은 이제 관세 이슈보다는 실적과 지표에 집중하는 분위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다음 방향은 소말 팻말, 산업 생산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관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 지표나 실적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이슈나 종목 혹은 업종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 업종 쪽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주는 이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더불어서 반도체주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지만은 전반 대형 기술주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5천억 달러 규모의 슈퍼컴퓨터 투자 계획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1.35% 상승했고요. TSMC, AMD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인텔은 알테라 지분 매각 소식에도 낮은 기업 가치평가로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사우디 판매 소식에 일시 상승했지만 머스크 리스크 경고에 상승폭을 제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 관련 중인 팔란티어가 나토 수주 소식에 6% 넘게 급등했고요.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등도 경기 방어 업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강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융주도 긍정적인 실적이 있는 것은 이 BOA가 그리고 또 CT가 상승을 했고 넷플릭스는 2030년까지 매출 2배 계획 발표로 4%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편 FICC 시장에서는요, 베센트 재무장관 발언 이후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이 달러는 반등세를 보였으며 금은 관세 불안과 함께 안전자산 수요로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업종별 수급과 실적에 집중하면서 관세 협상과 매크로 불확실성 사이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뉴욕 증시의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들을 받아갈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최근 그 국내 증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시사에 따라 이 관세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면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전자제품에 이어서 자동차까지 일시 면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외국인 매도도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베센트 미 통상대표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초기 협상국이 유리하다고 언급한 점이 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로 연준 이사의 발언도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대응을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금리 하락 요인을 제공했고 이에 금융시장 안정 기대감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이제 자동차, 철강,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정부의 33조 반도체 투자 확대 소식도 관련 테마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는 여전히 순매도세이지만은 규모는 축소되고 있으며 전기전자 금융업종에서는 일부 매수 전환 흐름도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그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고 외국인의 큰 선물 동반 매수와 시총 상위주의 수급 회복이 확인돼야 시장은 본격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당분간은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기관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는 실적 개선주나 우량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시장이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리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펀더멘털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내용 점검을 해봤는데요. 간밤 나왔었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소식과 함께 빅테크 종목들의 변동성은 어떠했는지 김수영 캐스터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M7 종목들과 그 외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잉 항공기에 대한 신규 주문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중국이 항공기약을 어겼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이 항공과 방위 산업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스마트폰과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무역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부 형성됐지만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에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히트맵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주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조치가 발표되면서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애플은 약보합권으로 마감했고요. 또 엔비디아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AI 투자 확대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모두 하락세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금융주 보겠습니다. 금융주 보시면 시티와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히트맵 상단을 차지했고요. 헬스케어 섹터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와 휴마나 같은 보험 중심 종목들이 약세였는데요. 이는 메디케어 지불 정책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 확대 우려가 다시 불거진 영향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 보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역시나 혼조세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관세 유예 소식에도 멕시코 공장 리스크가 부각되며 하락했고요. 또 도요타는 아직 일본 생산 비중이 우려가 있어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M7 기술주 보겠습니다. 네, 간밤 기술주에서는 메타, 애플, 팔란티어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둘러싼 독점 구조를 두고 지금 FTC 보완 재판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규제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주가 흔들리면서 1.8% 하락했습니다. 다음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중국산 부품 관제 면제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했는데요. 공급망 리스크가 아직 일부 해소됐지만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약보합권에서 0.09% 하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나토와의 AI 계약 이후 이틀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사 AI 플랫폼이 전시 지휘 시스템에 채택되면서 국방 데이터 기술의 상징이 됐다는 평가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보잉은 중국 정부에서 자국 항공사의 미국 항공기 인도를 중단하라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 산업에서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2.3%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4.8% 상승했습니다. 2030년까지 매출 2배 확대하겠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약 4,2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1조 달러로 끌어오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4.8% 상승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채권 트레이닝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금융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 가져왔는데요. 다른 금융주들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럼 다음에는 시티그룹 보겠습니다. 시티그룹은 1.7% 올랐는데요. 시티그룹은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21% 증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순이익은 15% 증가, 웰스파고도 6% 증가 등 모두 순이익이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골드만삭스 주가 0.7% 상승, 그리고 웰스파고 2.2% 상승하며 모두 상승 흐름 보이면서 금융섹터 장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AI와 반도체 섹터 보겠습니다. AMD는 최근 차세대 서버용 반도체 EPYC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TSMC에 공정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0.8%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 ASML 보겠습니다. ASML은 1.5% 상승했는데요. 중국 수출 제한에도 1분기 매출이 선방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 또 특히 고성능 EUV 장비가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분야에서 투자가
투자 확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전망입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고객들의 지출이 다소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며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을 지켜볼 시점입니다. 네, 그럼 다음 자동차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보시면 제너럴 모터스는 겉으로는 관세 유예라는 호재가 있었지만 멕시코산 전기차 생산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 리스크가 해소되진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목표 주가를 $70에서 $40로 크게 하향했고요. 포지션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3% 하락했고요. 다음 포드 보시면 제너럴 모터스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아서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 전체가 관세 리스크로 긴장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요타 보시면 토요타는 높은 글로벌 생산 비중을 가진 기업인데요. 일본에서의 생산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거라는 우려를 받고 있지만 1.3%로 소폭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 수혜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의 농산물 보복 관세에 대해 미국 농민들은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가 움직였는데요. 보시면 디어앤컴퍼니는 농기업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모자익, 아처데니얼 스미들랜드는 곡물 유통비료 전문 기업인데요. 아직 주가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농업 투자로 확대될 경우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주목해봐야 할 기업들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머스트 노 5로 이어가겠습니다.